아름다운 강변이 펼쳐지는 서울 근교의 드라이브 코스. 조용한 이곳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제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의문의 갑부가 있다는 곳으로 직접 찾아 나선 제작진.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감탄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시선 집중. 많은 이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은 황홀한 자태. 바삭함 속에 숨겨진 촉촉함. 그 달콤한 반전 매력에 모두들 홀딱 빠졌다는데,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묻 여성들의 마음 설레게 한 그 남자의 정체. 정말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죠. 트렌드 리더죠. 가요계 BTS가 있다면 외식업계는 이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사장님 저기 계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예. 제가 사장님입니다. 네. 아니, 여기 트렌드 세타라고 그러시던데. 예. 제가 보니까 무슨 이렇게 체육복 입으시고 이렇게 진짜 사장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일꾼이죠, 일꾼. 아,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트렌드 세타라는 말 생긴 거예요? 일단 그건 한번 따라오시죠. 모두들 이 남자를 주목하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 그의 손에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탄생한다. 바로 지금. 제 청춘을 여기다 바쳤습니다. 연매출 15억 원. 그 남자의 파일을 공개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가게. 주소를 모르면 쉽게 찾아올 수 없지만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라는데요. 너무 예쁘다. 사람들 눈길 사로잡은 쇼케이스엔 형형색색의 화려한 비주얼 자랑하는 디저트들이 가득한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수제 파이부터 상큼한 생과일 타르트까지 우아한 모습으로 눈과 귀를 유혹하는 이색적인 파이의 향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기분.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운 느낌이랄까요? 모두들 이 앞에 서면 10중8구 카메라부터 꺼내듭니다. 레몬이래? 난 딸기 살 거야. 맛있겠다. 친구가 소개해서 왔어요. 아드님이세요?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이거 어머님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저 여자친구랑 저번에 왔다가 귀찮아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사이가 다른 데보다 좀 과일 토핑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SNS에서 난리난 디저트계의 스타.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치리도 예쁘고 타르트 맛집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유명하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케이크집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모녀의 데이트 코스에 빠질 수 없는 디저트 타임. 너무 예쁘다. 인증샷은 필수죠. 오케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요. 드디어 파이를 맛볼 차례. 모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쳐주세요. 맛있어. 버터 향이 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커피랑 잘 어울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맛. 이거 있어요. 여심을 훔친 대박의 주인공. 저기 계시네요. 디저트가 맛있다는 소문. 아이, 감사합니다. 수제 파이로 디저트의 트렌드를 만드는 남자 김훈혜 씨. 아, 여기서.
오너 되세요? 또 갑자기.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직접. 네. 깜짝 놀랐어요. 퀄리티가 있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 보이지만 이래봬도 10년차 베테랑 사장님인 갑부. 각양각색의 가정식 파이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갑부의 파이가 그저 예쁘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 가득 터지는 달콤함에 심쿵. 주 고객층인 젊은 여성부터 까다로운 꼬마 숙녀들 입맛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맛있게 먹자.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느끼는 갑부의 수제 파이. 그 출구 없는 매력에 풍덩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제가 단 거랑 느끼한 걸 잘 못 먹는데 여기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많이 달지도 않고. 파이가 일단 너무 맛있어요. 여기 오면은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올 때마다 맨날 여기서 인생샷을 엄청 건지고 가요. 바깥에 뷰도 너무 좋고 일단 얘네 다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찍고 그러고 먹어요. 맨날 왔을 때. 체리. 얘 뜯어. 저희가 되게 과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가 과일도 많이 올라져 있고 이런 다른 데들은 종류가 한 3개? 4개? 많아봤자 한 5-6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르는데 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런 게 네, 고르는 재미도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종류 몇 가지 정도 되세요? 뭐 한 파이랑 타르트 포함해서 약 1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다양한 토핑으로 완전 무장.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 쏠쏠한 갑부의 수제 파이. 4가지로 시작해 18가지로 점점 종류를 늘려간 갑부. 수많은 디저트 카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부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인데요. 파이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파는 것도 없고 있어봤자 한두 가지, 파이는 몇 가지 종류밖에 없죠. 예, 그게 다른 곳과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손으로 만드세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반죽실이요. 예. 반죽을 밥을 만들어 가시나 봐요. 아무래도 밀가루가 너무 날려가지고. 바삭한 파이의 생명은 반죽. 밀가루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밀가루는 보시면 T65나 아니면 T55라고 프랑스 밀가루 쓰고 있고요. 프랑스 밀가루. 밀가루도 프랑스 밀가루? 예. 맛이 좀 더 좋더라고. 네. 좀 더 구수한 맛이 나고. 정통 파이의 맛을 내기 위해 가격이 좀 더 비싸도 프랑스산 밀가루를 고집하는 갑부. 프랑스 밀가루 처음부터 썼어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니까 재료를 처음에는 이렇게 실력도 부족하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원재료 맛이 좀 받쳐주니까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재료를 썼었죠. 밀가루에 소금, 설탕, 버터를 넣어 만든 쫄깃한 반죽. 여기서 포인트는 온도인데요. 반죽을 1-2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해야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파이롤러를 이용해 얇게 펴주는데요. 얼마 전 기계를 들여오기 전까진 일일이 손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가장 맛있는 식감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두께는 약 3mm.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결과라는군요. 다음엔 일정한 크기로 모양을 찍어낸 뒤 틀에 끼워 넣었는데요. 얇은 파이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섬세하면서도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파이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의 반죽을 사용해 다양한 식감과 맛을 내고 있는 갑부. 이게 반죽이에요. 아, 반죽이 지금 생겼어요? 반죽인데 이제 얘는 코코 파우더가 들어가가지고 밀가루랑 이제 섞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색깔이 까매집니다.
이 위에다가 토핑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네, 얘를 구워갖고 이제 구워요, 안에, 네, 구워요. 틀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구워준 다음에 안에 초코 가나슈 필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굳혀요. 한번 굳히고 누름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파이류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우면 부풀어요. 그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돌을 깔아서 무게를 주는 거예요. 보자기 재질의 누름돌을 채우고 오븐에 구우면 반죽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15분 뒤 꺼내 열기가 가실 때까지 잠시 식혀준 다음 돌을 제거합니다. 속재료가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갑부. 파이지에 사과를 졸여 만든 수제 사과잼을 가득 채운 뒤 반죽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하나하나 올려주는데요.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잼을 감싼 우아한 격자무늬 반죽. 마지막으로 잼이 타지 않도록 달걀물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대로 오븐에 넣고 구우면 시그니처 메뉴인 애플파이 탄생. 갑부의 파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파이들과 달리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쇼케이스의 크기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쇼케이스 크기가. 근데 이만한 사이즈면 쇼케이스 뭐 하나에 되게 많은 종류의 파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손님한테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예, 눈도 더 즐겁고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딸기부터 포도, 블루베리, 망고 등 다양한 생과일을 재료로 파이를 만드는 갑부. 부족이라 싱싱하네요. 상태가 좋네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사온 지 얼마 안 돼. 신선함을 위해 그날그날 필요한 양의 과일만 조금씩 구매하는 것이 원칙. 번거롭지만 일일이 다 손으로 다듬어 사용하는데요. 딸기가 베스트 메뉴예요. 뭐 딸기가 맛있어서 그래요? 제철이기도 하고 지금 싱싱하니까 아무래도 더 많아요. 바삭한 시트 안에 부드러운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 그 위에 상큼한 생딸기를 듬뿍 쌓아 올린 딸기 타르트. 변함없는 양과 맛으로 딸기 덕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이제 정직하게 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진짜 정직하게 합니다. 재료도 원재료도 되게 진짜 아끼지도 않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빈이 갑자기 급등해서 원가가 거의 10배 이상 뛰었는데도 들어가는 양은 항상 똑같게, 예,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오전에 만드는 딸기 타르트만 100개 이상. 좋은 재료에 정성과 노력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생크림 위에 블루베리 데코, 황금빛 가루는 보너스. 와, 이거 다 된 거예요? 네. 와, 정말 예쁘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게 손이 도대체 몇 번 간 거예요? 10번 이상 갔어요. 많이 갔어요. 정성 가득. 정성 가득.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걸 보면 이제 힘든 게 싹 사라져요. 치즈 크림 위에 껍질 벗긴 자몽을 통째로 올린 자몽 타르트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자태 뽐내는 체리 타르트까지 정말 예술입니다. 네, 제품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아침에 좀 이렇게 만들어야 당일날 손님이 먹었을 때 더 맛있으니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대부분이 그렇고요. 몇몇 가지 뭐 피칸 파이나 호두 파이 그런 거는 뭐 이틀까지 하고요. 재고가 남더라도 판매 기간을 지키는 것이 철칙.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달걀 흰자를 휘핑한 머랭과 수제 레몬 크림의 운명적인 만남. 레몬 머랭파이는 뜨거운 불맛을 봐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설탕을 약간 태우면은
그 카라멜라이징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갈색으로 이제 타면서 좀 더 달달한 맛이 생기거든요.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달콤함,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쫀득함까지 다양한 식감이 살아있는 환상적인 맛 퍼레이드. 이거 계속 보고만 있자니 현기증 나는군요. 이제 맛 좀 봅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운 단호박 파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원재료의 순수한 단맛을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 급부상 중인 메뉴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맛없는 호박 맛이 아니네요. 맛있는 것 같아요. 파는 파이 맛이 아니고 집에서 만드는 파이 맛? 갑부의 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평범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6개월 넘었나? 6개월 넘었어요. 입시학원에서 하고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나고. 과거 연기 입시 학원에서 만나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구 민희 씨. 처음에 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카페도 아니고 파이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어요. 정말 뜬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진짜 좀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다는 생각을 했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거기에 더 정성을 쏟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죠. 지금의 파이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훈혜 씨. 그때 상상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카페라는 걸 되게 좀 만만하게 받고 쉽게 봤어요. 일단은 지나가다가 뭐 카페 들어갔을 때도 되게 주인 되게 편해 보이고 뭔가 느낌이 좀 아늑한 느낌이고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되게 쉽게 봤어. 근데 제가 무슨 요리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눈에 보였어요. 그냥 뭐 오픈하기 한 일주일 전에 파이 반죽이란 걸 처음 만져보고 음료는 진짜 그 당 바로 전날 새벽에 좀 늦게까지 해서 그때 한 다음부터 그냥 바로 판매 시작한 거야. 과거 배우를 꿈꿨던 훈혜 씨. 그의 나이 26. 아무 준비 없이 디저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수제파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를 대충 따라한 어설픈 메뉴가 전부. 별다른 노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장사가 반응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이게 운이 좋게도 그게 지역 특성 때문에 그랬는지 그 관광지라 손님들 그래도 자꾸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놀러 온 사람들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는 하긴 하는데 내 평생 직장으로 삼기는 어렵겠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얼마 안 가서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뒤늦게 현실을 자각한 훈혜 씨. 그날 이후 다른 유명 파이집을 돌아다니며 맛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디에 견줘도 경쟁력 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가게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메뉴 개발에 올인한 훈혜 씨. 거의 집에 그냥 잘 안 들어가고 그냥 닥친 대로 뭐 여러 종류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웬만한 거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이거 느낌 괜찮은데? 라는 게 만약에 얻어 걸리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 저희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처의 상인들 몇몇 분한테 그냥 우리 뭐 지하에 있는 상인분이라든가 옆집 가게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시식시켜주고.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
갑부의 차가 제일 먼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네. 새벽잠을 깨고 나와 가게에 불을 밝히는 일. 10년째 변함없는 갑부의 일상인데요. 어때요? 이렇게 아침에 네. 자기 가게를 이렇게 쫙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이런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오늘도 이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아, 그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느끼다가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무뎌지죠. 이게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예. 같이 나와요?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힘든 시간 묵묵히 버텨온 갑부. 그 남모를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한데요. 반죽이 그 에그타르트 반죽이 다 떨어져가지고 밀가루에 버터를 사정없이 쏟아붓는 갑부. 많이 들어가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가네. 이게 밀가루랑 버터랑 섞어요? 예. 파이치가 되게 바삭하고 겹겹한 그런 반죽들이 파이지들 있잖아요. 아, 근데 밀가루만 버터반이에요? 버터가 밀가루의 3분의 2가 들어가요. 와,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끝낼수록 좋거든요. 근데 한 번에 양을 좀 많이 하긴 했네. 이거 아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와, 이걸 지금 손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거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야, 뭐 자르듯이 하는 거예요. 자르듯이 생각이 많이 나요. 자르듯이 반죽을 해야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아 페스츄리 같은 바삭한 식감의 반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예, 차가워야죠. 그래야 버터가 안 녹죠. 얼음은 필수.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죽이 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피디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반죽이 끝난 뒤엔 1시간 동안 냉장 숙성시킨 다음 밀대로 펴서 다시 숙성시키는 과정을 3번 반복하는데요. 번거로운 이 과정을 거쳐야 겹겹이 살아있는 타르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크기는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메뉴 중 하나인데요. 타르트지 안에 베이스를 채우고 달걀물을 입혀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에그타르트 완성. 가장 먼저 맛볼 행운아는 누가 될 것인가? 그래요? 오늘 이렇게 배고픈가? 먹어봐 한번. 잔치? 괜찮아? 맛있어? 되게 행복해한다.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뜨거운 감동.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마트에 다녀온 갑부. 차 안 가득 싣고 온 식재료들을 매장으로 옮기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한 재료들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이제 파이들이 이제 디저트로 먹는 것들만 있어서 과일이라든가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파이를 만들려고요. 고기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 베이컨을 메인으로 버섯, 양파, 마늘 프레이크 등을 넣은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신메뉴를 연구한다는 갑부. 계속 가다 보면 한 곳만 가다 보면은 질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계속 변화를 주고 손님이 안 먹어본 상품들이 자꾸 생기고 하면 이제 꾸준히 오시게 되는 거고, 이게 파이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음료도 그래서 신메뉴가 자꾸 생겨요. 사람들의 변하는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있는 갑부.
하루에도 수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데요. 갑부의 야심찬 도전! 과연 그 결과는? 아니 근데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땄어요? 네요. 아유. 보기 좋게 실패했네요. 잠깐만. 치즈도 안 넣고. 치즈도 안 넣고. 그만 태워야 되겠다. 카메라 찍다 보니까 제가 뺀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탄 것 같아. 아니 근데 시계 40분 맞춰놓고 와 이런다 또. 전 바닥이 익었나 깔짝 보고 덜 익었네. 안은 어떤지 볼까요? 안으로 자르자 가득 퍼지는 고소한 파이 향. 냄새 좋죠? 냄새는 좋아. 비주얼은 대박인데요? 이거 무슨 파전 같아요 약간. 두꺼운 파전. 파이전. 이게 잘못됐네. 파이전을 더 얇게 하고 파이전을 얇게 하고 굽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어. 보시면 반죽을 너무 아까 굵게 해가지고 보이시죠? 반은 안 익었어. 덜 익었어. 이제 어떻게 될지 딱 머릿속에 그 레시피가 섰어요? 예, 감은 두 번째 감은 섰는데 두 번째에서 뭔가 또 실수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세 번째에서 잘 되겠죠. 실패. 도장 딱 이렇게 찍어주세요. 실패.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그동안 수도 없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갑부.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배워온 레시피고요. 쓰디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쌓은 갑부. 시키느라 이제 하는 파이 레시피는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그래도 따로 적혀 있어요? 파이 레시피는 그래도 대놓고 너무 그냥 해도 놓고 다니기는 좀 그래서. 이거 비밀이에요. 그쵸, 이거 비밀이죠. 아무래도 비밀이죠. 못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갑부가 도착한 곳은 근처 청과물 시장. 아무리 바빠도 매일 직접 장을 보러 나오는데요. 과일을 고를 때는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품질 좋은 물건들만 선별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10개? 이윤이 덜 남더라도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 정직하게 음식을 만드는 것. 오랫동안 고수해온 이 철칙 덕에 변함없는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사다 쓰시나 봐요.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사죠.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딱 하루하고 반나절 이틀까지 써봤자 과일 사서 한 이틀 정도 소량만 이렇게 해서 또 보고 아니면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게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갑부가 많이 쓰는 재료 중 하나인 레몬. 일일이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씨앗까지 제거한 뒤 레몬청과 레몬즙을 만드는데요. 양이 되게 많은데. 엄청 짜요. 한 거의 2박스 가까이 짜야지 정도 나와요. 이게 2박스예요? 네, 2박스 좀 안 될 거예요. 왜 레몬 주스를 안 쓰죠? 이게 좀 더 맛있죠. 생레몬 사용하는 게 더 맛있어요.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레몬즙에 설탕, 달걀을 넣고 중탕한 뒤 부드러운 버터와 섞으면 상큼한 레몬 필링 완성. 정성껏 만든 재료들은 날짜를 기록해 놓고 냉장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데요. 이곳이 갑부의 보물 창고. 식재료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맛의 비법입니다. 비용은 물론 시간과 품도 더 많이 들여야 하지만 맛을 위해 고생스러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갑부.
손바닥만한 파이 안에 갑부의 진심과 열정이 빈틈없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러운 케이크 사이에 생크림과 계절 과일이 토핑된 미니 케이크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쁘게 완성된 디저트들을 상자에 옮겨 담는 직원들. 이거 둘 다 별릴 거죠? 이건 어딜 갈 건가 봐요. 이거요? 네, 뭐 별내점이요. 점포가 또 있어요? 예, 별내점이랑 하남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하남점은 따로 만들고 있고요. 별내점만 배송을 하고 있어요. 가게 그럼 총 3개신 거예요? 네. 2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인 갑부. 그중 한 곳엔 매일 오전 직접 만들어 배송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꿈을 접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든 갑부. 그냥 여기를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심이 빨랐죠.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10대 시절 집안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된 훈혜 씨. 설상가상 어머니는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게 되는데요. 좀 삶의 기운도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처음에는 이제 누나랑 저랑 이렇게 유학 가려고 서울로 왔는데 어머니는 뭐 그거 망해가지고 이렇게 빚만 지고 누나랑 저랑 이렇게 붕 떠서 그런 상태에서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대장암까지 걸렸어. 예. 힘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사채까지 손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힘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 때문에 학교 중간에 휴학하고 이렇게 뭐 일식집 배달 알바도 하고 뭐 그랬었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훈혜 씨. 좌절 대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버텨온 결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카페를 마련한 훈혜 씨.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훈혜 씨가 나섰습니다. 일단은 상호명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어감 좋고 해서 상호명을 따라갔어요.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상호명부터 정하고 그래 그럼 파이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파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파이 전문점이라는 데 자체가 별로 뭐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디저트 카페라고 해봤자 뭐 케이크 종류?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해야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못 모르고 시작한 카페. 치열한 경쟁 속 고군분투하며 사업을 키워간 갑부. 3개의 매장을 갖기까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청춘을 바쳐 만든 수제 파이로 독보적인 자신만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포장 나왔습니다. 본점에 비해 매장 규모는 작지만 접근성이 좋아 매출에 한몫하고 있다는 이곳. 이 매출이 많이 나오네요. 주말 하루 매출만 300만 원 이상. 이제 지금은 날씨 때문에 추워서 별로 안 되다가 한 4월부터 매출이 확 뛰어요. 4월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오르죠. 작년도 좀 괜찮았고 그 전년도 10대는 겨울이고 뭐고 없었어.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저희 따로 놓고 카페인데 번호표 놓고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또 다른 가게에 도착한 갑부. 왠지 표정이 밝은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하남점이요. 여기 가게 좋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아버님. 아버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빠가 직접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아빠한테 닦으라고 시켜. 지금 커피를 좀 흘린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대충 넘어갈 순 없죠. 오자마자 매 눈으로 가게를 살핍니다. 뭔지도 한번. 그동안 떨어져 살던 아버지에게 새 가게를 맡긴 갑부. 아빠 삼촌 왔을 때 삼촌한테 좀 갈으라고 그래. 삼촌한테 좀 갈아달라고 그래 조명. 나갔네. 그래요? 뭐 저야 좋았죠. 더 가까이에서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았어요. 아들이 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살 만들었나 한번 먹어봐. 그래? 알았어. 후레쉬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로 직접 수제 파이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 과연 아들의 평가는? 레시피들을 잘하는 잘 됐네. 근데 나 진짜 좀 대표해서 주지. 저렇게 해주셨어요. 아버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예. 아 저는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같이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말리지 않으셨어요? 예. 초반에 엄청 고생했다면서요. 나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밤에도 뭐 밤새워서도 만들고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이거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극복하고 멋지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변신하는 갑부의 카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붉게 노을진 하늘 아래 살랑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즐깁니다. 정신없던 하루가 조용히 저물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진열대가 어느새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나저나 갑부는 어디서 뭐하나 했더니 구석에서 홀로 설거지 중이네요. 설거지가 어마어마하네요. 매일 하는 거라서 힘들죠, 그치? 매일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오늘 아침부터 건널주까지 했죠. 근데 또 집에 도착해서 씻고 뭐 하고 4시간 자고 나와야죠. 직원들도 쉬는 시간도 있고 쉬는 날도 있는데 그쵸. 사장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제일 부러워요. 빨간 날 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했죠. 힘든 뒤처리도 사장의 몫입니다. 술 진짜 많아요. 네, 많이 나오죠, 쓰레기. 주말이니까 더 하고. 이제 장사 거의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슬슬 이제 끝났죠. 이제 새로 오진 않아요, 손님이. 아마 마감 찍으려고. 늦게까지 하시네. 예. 아이고. 매출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보여. 이쪽으로 주죠. 예. 이게 뭐 여름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냥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주말 평균 약 300만 원, 1년에 약 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갑부. 여기에 다른 두 군데의 매출까지 합하면 연 매출 15억 원. 대단하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데들을 봐도 가게가 이렇게 정해진 메뉴에서 멈춰진 상태로 한두 가지 가끔 추가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단골들도 계속 먹다 보면 당연히 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변화를 줘야 단골들을 오래 붙잡을 수 있고 오래 더 발전을 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했던 거죠. 손님들이 드셔보시고 되게 좀 만족을 하셨는지 SNS나 그런 데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소문이 되게 훨씬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뭐 매월 평균이 매월 몇 배씩 계속 올랐었죠. 그러다가 진짜 억까지 넘어버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갑부의 집. 집도 왠지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놨을 것 같은데요. 아유 여기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야 강아지랑 2살 사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강아지랑? 네,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어요? 그러지 마.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는 갑부. 세상에나 여기가 거실인지 창고인지 그동안 모아둔 인테리어 소품들이 집안 가득합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또 예쁜 소품들이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컨셉마다 틀려서 쓸 수 있을 때고 쓸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새 지점 다 되게 컨셉을 좀 틀리게 해요. 다르게 해서? 네, 만약에 다음번에 다른 데를 또 오픈하게 되면은 컨셉이 조금 바뀔 거예요. 여기 방이신 거예요? 가게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늘 집은 뒷전인데요. 되게 좀 좁네요. 춥죠? 잠만 주무시나 봐요 여기서. 아 책을 좋아하시나 보다. 옛날에 원래 책 이거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았는데 버는 돈의 대부분을 가게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갑부. 네, 돈 모으면은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옷을 제가 산다든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옷 산 게 한 많아봤자 3-4번?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모은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투자 재료를 또 투자. 지금도 이렇게 수인이익 같은 경우 그걸 모아서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파이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원두 커피 주문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있는 원두들이 전체적으로 강배전이에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한 10기 정도가 되는데 강배전을 좋아하는데 강배전이야? 이거 드리고 제가 하나를 좀 서비스로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파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커피. 손님들과 소통하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갑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프레시한 맛? 아무래도 후식이 좀 달콤하기 때문에 이게 연했으면 커피가 연했으면은 이 커피 맛을 못 느꼈을 것 같아. 현재 판매 중인 원두 종류만 10가지. 주기적으로 새로운 원두를 구입해 직접 테이스팅 해보고 메뉴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 깐 거예요? 네, 샘플 테이스팅 해보려고. 샘플이요? 네, 다른 원두, 저희가 안 쓰는 원두들. 유명하다 싶은 아니면은 요새 뜬다 싶은 그런 로스팅 업체들 그런데 연락해가지고 샘플 받아서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보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갑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일단 벌리고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실패하는 건 실패하는 거고 실패했음에도 그냥 또 실패했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걸 해보고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가게 한켠에 빛이 된 유모차. 아기들을 위한 건가 했더니 유모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아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한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 애견 동반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갑부의 특별 서비스인데요. 너도 마음에 드는구나.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디저트 타임.
녀석들도 편안해 보이네요. 손님들의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요. 손님이 목줄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강아지 임시로 제가 저걸로 산책시키시라고. 애견 이제 동반 가능한 카페라 저희가. 근데 안에서는 강아지를 풀어놓을 순 없고 유모차에 이제 태운 채로만 가능하세요. 갑부의 세심한 배려 덕에 일부러 찾아오는 반려인들도 많다는군요. 애견 동반 카페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실내에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가지고 네, 여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찾다가 여기가 이 파이도 맛있다고 해서 네, 디저트 카페라고로도 유명해가지고 폭신한 빵에 상큼한 생과일, 코코넛과 화이트 초콜릿까지 이 세상 달콤함 모두 담은 갑부의 또 다른 신메뉴. 재료 하나하나 신중하게 쌓아 올리는데요. 그때 컵안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갑부.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공에 떠버렸네? 이제 네 먹을 거나 생겼다. 내 거다. 생크림은 듬뿍. 아시죠? 맛있으면 0칼로리. 이건 비주얼이 완전히 다른데요? 얘는 이제 파르페와 컵케이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온전한 파르페도 아니고 온전한 컵케이크도 아니고 새로운 거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얀 생크림 위에 새빨간 딸기와 금가루로 포인트를 준 블루베리. 마지막으로 달달한 설탕 장식까지 얹어주면 여심 한 방에 넉다운 시킬 비주얼 깡패 파르페 완성입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갑부. 저는 한숨 자러 갑니다. 자러 어디로 가요? 차로 가죠, 차로. 잘 데는 없어 여기? 없죠.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고생하세요. 이따 봬요. 짧지만 달콤한 낮잠 시간. 잘 자요. 그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랬어요? 오늘 변한 게 없네. 변한 게 없어. 이제 제가 많이 배우는 선생님이신데 예, 좀 무스 쪽으로 되게 좀 전문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메뉴 할 때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제가 하다가 좀 막혀서 제 힘으로 안 돼서 전문가를 모셨죠.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재료를 되게 충실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수업을 하면서도 좀 되게 비싼 재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절대 싼 재료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이게 그대로 먹어보면은 티가 나요.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쓰고 안 쓰고. 대단하시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개발하시고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막 꼭 이렇게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입맛을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점이 되게 대단하실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서 선 만들 거예요. 선? 무슨 선? 보시면 알아요. 네, 비슷한 그냥 여기 무스라는 거죠. 이름. 이번엔 처음 도전하는 종류인 무스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갑부. 얘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식으면 안 되는 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게. 얘를 덜어서 한 판 더 할 수 있어요. 다른 판 이렇게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은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를 우선 얼린 다음에 이제 무스를 만들어서 위에 채워서 얼리면 나중에 뒤집으면 노란 선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게 예뻐요. 네.
반죽 위에 얹은 틀에 무스크림을 채운 뒤 급냉을 시키면 아래는 바삭하고 위는 거품처럼 부드러운 무스케이크가 완성됩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마니아들 위주로 즐기는 생소한 디저트지만 조만간 무스 메뉴를 출시해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싶다는 갑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공정도 생각보다 짧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공정 이게 짧은 거예요? 엄청 짧은 지금 거예요. 한 5시간 저희가 사실 뭐 촬영에는 굉장히 짧게 돼 있지만 5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밑베이스를 이렇게 대량으로 좀 많이 뽑아놓고 작업하면은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사업.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홀로 이겨낸 훈혜 씨.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요새 보면 이렇게 폐업률도 새로 여셨다가 얼마 안 가서 폐업하시고 하는데 그게 너무 트렌드 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트렌드를 쫓지 말고 자기만의 뭔가를 좀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서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계속 도전을 하시고 나만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두들 무모하다 여겼던 그의 도전. 무지했던 청년이 수제파이 하나로 성공 시다를 쓰기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반짝이는 유행을 쫓기보단 남보다 한 발 앞서 나만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아직 뒤에 서 계십니까? 어서 빨리 뛰어가십시오. 나만의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자동차 마니아들이 줄을 서서 찾는다는 이곳. 상영을 잘한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우리 애 성형시키러 왔어요. 모든 걸 뜯어야 사는 남자. 메스. 맨손으로 시작해 기술 하나로 갑부가 되었다는 사나이. 매출 한 4억 찍는 잘 나가는 놈? 기술 하나로 순수익 90%에 도전한다. 자동차광 태근 씨의 드림카 개조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